자, 그럼 8강입니다. 재고자산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어요. 자, 힘들 내시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제 뭐 수량과 단가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 강에서 봤다면 이번 강에서는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그럼 감모 손실은 뭐냐 하면 수량이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이 장부상의 수량이 100개인데 창고 가서 실제 수량을 조사해 봤더니 90개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몇 개 차이 나죠, 여러분? 10개가 지금 분실된 거죠. 이걸 우리는 감모 수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하나당 1,000원짜리다 그러면 지금 10,000원어치 재고자산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손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손실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영업비용으로 봐야 되는지 영업 외비용으로 봐야 되는지 참 고민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없어진 게 만약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없어진 거다. 그러면 이건 영업활동하고는 관련 없으니까 영업 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개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여러분 재고자산을 이제 실무에서 관리해 보면 이게 딱 실제 재고랑 이 장부상 재고랑 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쵸?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이게 없어진 거다. 그리고 매년 이 정도 선에서는 감모 수량이 생기더라. 이 정도까지는 우리 회사에서 허용할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걸로 보겠다. 라고 하면 정상적 감모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럼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봐서 매출원가로 그냥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 영업비용으로 보는 거고, 비정상적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사례를 한번 보시죠. 장부상 재고가 100개고, 실제 재고가 70개예요. 그럼 몇 개가 없어졌어요? 30개가 없어졌죠. 이걸 감모 수량이라고 하는데, 한 개당 1,000원에 취득했어요. 그러면 30개에 1,000원이면 3만 원이죠. 이 3만 원이 감모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에 60%는 어쩔 수 없는 정상적 감모 손실이다라고 하면 18,000원은 매출원가 처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40%, 12,000원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결산할 때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고 아니죠. 바뀌었죠. 이 숫자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12,000원이고 상품 매출 원가가 16,000원이 되는 거죠. 숫자를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거니까 18,000원이죠. 예, 18,000원. 정상적 감모 손실은 18,000원이니까 요 18,000원을 상품 매출 원가로 자, 그리고 비정상적 감모 손실 12,000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상품이 없어지겠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12,000원, 18,000원이에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여러분. 자, 평가 손실은 감모 손실과 조금 다르게 수량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가격이 하락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란 이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한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상품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연말에 보니까 지금 이게 700원에 구입할 수가 있대요. 시세가. 그러면 1,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7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지금 나는 손해 본 거예요. 그죠? 3,000원만큼, 300원만큼 손실 난 거잖아요. 이걸 평가 손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게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를 논할 얘기가 아니죠. 시장에서 여러분 가치 하락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그래서 이 평가 손실은 정상, 비정상 할 거 없이 그냥 다 매출 원가, 영업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매출 원가로.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이 700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결산할 때 이 상품과 같은 재고자산의 가치가
이게 떨어졌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오르는 거는 인식을 안 해요. 회계는 좀 굉장히 보수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지고 이익 난 거는 이익으로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서 손실 난 거는 손실은 최대한 보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을 과대평가하지 못하게 재무적으로 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비용은 많이 인식하자는 좀 그런 주의예요. 보수주의라는 게. 그래서 이 평가 손실도 보수주의의 하나예요. 이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했을 때 손실은 잡되 오른 건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익은 잡지 말아라. 손실만 보고해라. 뭐 이런 주의입니다. 보수주의라는 게. 뭐 하여튼간 이 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 700원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연말에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추정하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품을 기말 결산하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내다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 비용을 빼서 순수하게 실현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정하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00원에 구입했던 상품을 지금 내다 판다면 예를 들어서 8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판매 비용이 100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순수하게 실현되는 금액은 순실현 가치는 7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순실현 가능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실현 가능 가치를 개념으로 해서 이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은 판매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하면 되겠지만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좀 얘기가 다른 게 원재료는 제품을 만들 때 투입될 거니까 이걸 다시 매각한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재료는. 그래서 원재료는 순실현 가능 가치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현행 대체 원가를 순실현 가능 가치의 대용치로 보는 거예요. 그럼 현행 대체 원가라는 게 뭐냐면 이 원재료를 다시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에 구입을 해야 되느냐? 그게 이 원재료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팔려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시 구입을 가정했을 때 그 가치를 가지고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의 대용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가 손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손실을 인식하고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이론에서 저가법이라고 해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22년도 11월 10일 날 상품을 10만 원의 현금으로 취득했다라고 하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 나갔겠죠. 그쵸? 자, 근데 22년도 12월 말에 이 상품의 순실현 가능 가치가 8만 원이라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2만 원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결산할 때 재고재산 평가 손실이라는 매출원가로 가산하는 거예요. 이름만 재고재산 평가 손실이지 매출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품이 우리가 감모손실처럼 상품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상품이라고 바로 하지 않고 재고재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이 재고재산의 가치가 감소된 걸 나타내는 이런 계정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해서 재고자산에서 차감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상품을 10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만큼 평가 충당금이 잡힌 거잖아요. 이 평가 충당금은 대변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표시할 때는 차변에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변에 있지만 표시를 차변에 이렇게 차감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아, 만 원 중에 10만 원 중에 2만 원만큼은 가치가 떨어졌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래서 8만 원이 순실현 가능 가치로 보고될 수 있도록 요 금액이 자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차감적으로 표시된다는 거 여러분 평가 충당금은 부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가 충당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아니잖아요. 차감적 계정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뭐 차입금 이런 부채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가충당금,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처럼 특정 계정에서 차감되는 계정들이 있어요. 이제 유형자산에 가보시면 또 있고요. 뒤에 가면 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차감적으로 기록한다는 거. 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 재고자산이 작년에는 가치가 떨어져서 하락했지만 올해 2023년도에는 이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만약에 손실허가하는 가치가 상승했을 때는 이 평가 충당금을 환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례 보세요. 앞 사례에서 상품이 올해 2023년도 12월 말일 날 13만 원으로 올랐어요. 8만 원으로 평가해 놨는데 그럼 5만 원만큼 오른 거니까 5만 원의 평가 이익을 잡는 거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이 2만 원이었죠. 그 손실 범위 한도 내에서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만 원이 더 올라간 3만 원은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했던 손실 범위 내에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은 매출원가로 처리했던 거를 다시 환입하는 거라 이건 매출원가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출원가를 다시 차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당금 잡아놨던 걸 줄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수적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가 손실 인식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더 많이 오른 것까지 이익을 인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될 내용은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체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요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인데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타개정으로 이 재고자산을 사용했다는 뜻인데 여러분 상품이나 제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이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품을 내가 구입했는데 판매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요. 자, 예를 들어서 원재료를 10만 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럼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원재료 10만 원 중에 2만 원어치를 직원 복지후생 목적으로 갖다가 썼대요. 그럼 원재료 자산이 없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이건 매출원가화 되는 건가요? 팔린 건가요? 외부에? 아니죠. 이건 복리후생비로 쓰인 거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원재료를 접대 목적으로 또 일부를 썼대요. 그럼 이 원재료 자산이 없어지면서 접대비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앞에서 감모 손실 중에 비정상적 감모 손실이 있었죠? 자, 비정상적 감모 손실이 6,000원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원재료가 10만 원인데 3만 원만큼 복리후생비랑 접대비로 대체가 됐으니까 이제 7만 원이 지금 장부에 남아 있는데 원재료의 시가를 확인해 봤더니 죄송합니다. 원재료에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6만 4천 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어치가 없어진 거죠? 6천 원어치 없어진 거죠? 근데 이게 다 비정상적 감모 손실이었어요. 그러면 원재료 자산이 없어지고 비정상적 감모 손실은 뭐라고 했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 타개정 대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타개정 대체와 관련해서 종합 사례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자, 상품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복잡하니까.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구입한 상품 중에 만 원을 접대 목적으로 썼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상품이 없어지면서 접대비가 되는 거고 이런 걸 타개정 대체라고 했었죠. 자, 상품 7만 원어치 판매하면서 12만 원어치 현금을 수정했대요. 그럼 이때는 현금 받은 것만큼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7만 원에 대한 매출원가 분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말에 하기로 했었죠. 자, 그런데 보니까 기말에 상품 재고가 2만 원인데 자, 2만 원이에요. 자, 2만 원인데 지금 실질 재고가
자, 그럼 여러분 지금 10만 원 주고 구입을 했고 만 원어치 갖다가 접대 목적으로 썼으면 이제 9만 원이 남은 건데 기말에 남아있는 게 2만 원이면 7만 원어치는 팔려 나간 거죠. 매출 원가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말에 2만 원이 남았는데 장부에는 이건 장부 금액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창고에 가보니까 19,000원밖에 없대요. 그러면 1,000원어치는 감모 손실로 지금 처리해야 되는데 비정상적 감모랍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상품이 없어졌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1,000원만큼. 그렇죠? 이거 뭐라고 해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라고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계를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정리해 보면 결론적으로 상품 매출액이 지금 12만 원이죠. 자, 우리 매출 원가는 7만 원만 인식을 했는데 이 7만 원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 상품은 없었고요. 단기 상품 매입한 건 10만 원이었고, 자, 타계정으로 대체된 게 얼마 있었어요, 여러분? 접대비 만 원하고 재고자산 감보손실 1,000원 하면 11,000원이 타계정에 대체가 된 거죠. 자, 그리고 기말에 실제로 남은 게, 이건 이제 실제죠, 실제. 실제로 남은 게 19,000원이니까 10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면 타계정 없어진 거, 또 기말에 남은 거 빼면 나머지가 정상적인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초 상품에서 단기 상품 매입한 걸 더하고 타계정 대체된 거 빼고 기말에 남은 거 빼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7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팔았으니까 매출 총 이익은 5만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자,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가 매출 원가로 처리되지 않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의 비용 안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1,000원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 보고식으로 하는 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그럼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우리 영업이익, 그렇죠? 또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 이렇게 해서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